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 및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 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업센터 소장 이우진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기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남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용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원정원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송재경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김인숙 기술보고과장입니다. 심윤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정혜용 유통과장입니다. 농센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책자 115쪽 농업경쟁력 제고기금입니다. 농업경쟁력 제고기금은 우수한 농업인력 육성과 평택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으로서 2023년 말 현재 조성액은 31억 9,300만 6천 원입니다. 118쪽 2024년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24년 말 조성액 21억 1,592만 5천 원에 융자금 미 회수채권 90억 786만 7천 원을 더한 110억 2,379만 2천 원입니다. 121쪽 지출 계획입니다. 농업인 융자 지원 사업 58억과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3,520만 원 등 78억 5,112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9,487만 7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23쪽 2024년 말 기금 조성액은 46억 5,81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28억 3,525만 2천 원이 감액된 486억 6,155만 7천 원입니다. 세입 예산 내역은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입 수입과 과징금 및 과태료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부서별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세출 예산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억 825만 3천 원이 증액된 1,397억 9,57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 예산 규모 2조 2,937억 원의 6.09% 수준으로 본예산 기준 2022년부터 꾸준히 6%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내역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02쪽부터 125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02쪽 농업정책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8,458만 3천 원이 감액된 749억 5,24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농정참여 교육훈련 지원사업 등 농업의 날 행사 6개 농업인단체 행사 지원에 1억 2,6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포승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36억 4,200만 원이 증액된 88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농민 기본소득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18억 5,687만
8천원이 감액된 130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주민참여 사업으로 평택에서 농촌 살아보기라는 주제로 농촌 체험 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에 9,993만 2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9쪽부터 118쪽까지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을 위하여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보조금 지원 사업 등 45개 사업에 337억 2,68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배수펌프장 및 배수관문 관리 등 농업 기반 시설 관리를 위하여 9개 사업에 26억 2,37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수리시설 정비 및 영농 한해 특별대책 지원,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 등 5개 사업에 전년 대비 32억 8,070만 원이 증액된 130억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6쪽 지도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도정책과는 전년 대비 5억 5,596만 7천 원이 증액된 44억 8,87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업인 교육관 건립공사 등 5개 사업에 전년 대비 10억 5,616만 원이 증액된 31억 7,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부터 131쪽까지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 기술 교육 사업 등 10개 사업에 2억 1,61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부터 138쪽까지는 농업대학 운영 등 농업기술 전문 교육과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을 위하여 13개 사업에 4억 8,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및 임대 농기계 구입 유지 관리를 위하여 5개 사업에 전년 대비 4억 8,800만 5천 원이 감액된 5억 5,98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부터 171쪽까지 축산 반려동물과 소관입니다. 축산 반려동물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3억 3,794만 8천 원이 감액된 154억 5,98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말벌 퇴치기 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에 8억 2,99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안정적 축산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비육육 암소시장 육성 사업부터 148쪽 축산 도우미 지원 사업 등 20개 사업에 18억 8,76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축산 환경 개선과 축산물 소비 기반 구축을 위하여 가축 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 사업부터 153쪽 축산물 소비 촉진 및 브랜드 활성화 지원 사업 등 18개 사업에 46억 8,25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부터 165쪽까지는 가축 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AI 시루채취 비용 지원 사업 등 35개 사업에 68억 9,09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부터 170쪽까지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 등 17개 사업에 10억 6,06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5,075만 8천 원이 감액된 74억 7,41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 보급을 위하여 기후 적응형 벼 안정 생산 재배단지 조성 시범 사업 등 11개 사업에 70억 2,26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부터 181쪽까지 원예 특작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토양 병해충 방제용 토양 소독기 신기술 시범 사업 등 17개 사업에 18억 7,69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82쪽 친환경 농업 생산 환경 기반 조성을 위하여 축종별 맞춤형 미네랄 블록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 사업 등 9개 사업에 4억 6,59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6억 3,612만 3천 원이 감액된 19억 8,78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우리쌀 활용 교육 등 활기찬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하여 188쪽부터 192쪽까지 11개 사업에 6억 5,70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농산물 가공 창업관 스마트 햇섭 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농산물 가공 품질 관리 디지털 기반 조성 사업에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하여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농업 생태원 시설 관리 등 농업농촌 관광 자원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9억 8,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평택꽃 나들이와 가을 수확 축제는 전년과 동일하게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8억 6,169만 8천 원이 증액된 354억 3,27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먹거리 위원회 운영 등 지역 농식품 유통 지원을 위하여 3개 사업에 7,33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 지원을 위하여 수출 포장재 지원 사업부터 201쪽 수출배 재배농가 확대 육성 사업까지 4개 사업에 3억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지역 농산물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슈퍼모닝 브랜드 홍보 사업 등 7개 사업 18억 2,93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지역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마크 생산 유통 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21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슈퍼모닝 수출 지원을 위하여 배 수출단지 지원 등 2개 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농업 영농 기반 구축을 위하여 206쪽 경기 민사안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28억 7,95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로컬푸드 지원을 위하여 정책협의 운영 등 8개 사업에 27억 6,8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공공급식 지원을 위하여 관내 교육기관 무상급식 지원 등 5개 사업에 272억 6,56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6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4억 1,323만 3천 원이 감액된 525억 3,23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부서별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세출 예산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안 대비 18억 951만 1천 원이 감액된 1,491억 9,54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내역을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24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3,922만 원이 감액된 794억 9,46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경기도 농정업무평가 최우수상 포상금 1,500만 원을 농정평가 담당 역량 강화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농민기본소득은 지원 대상자 확정으로 7,500만 원이 감액된 141억 5,98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지불 사업 보조금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31억 6,360만 5천 원이 감액된 199억 3,73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억 5,865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업용 무인 공동 방제기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사업은 무기질 비료 단가 인하에 따른 국비 감액 내시로 1억 1,650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경기 밀산업 육성 지원 사업은 도비 추가 내시 사업으로 5,567만 6천 원과 장비 지원 사업 7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월 이상 저원에 따른 냉해 피해 재복구비 내시에 따라 3억 7,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28쪽 농지위원회 운영은 농지위원회 개최일수가 24회에서 16.5회로 감소됨에 따라 1억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축산 반려동물과 소관입니다. 축산 반려동물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안 대비 2억 8,234만 원이 증액된 210억 6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은 사업량이 404만 9천 두에서 468만 1천 두로 증가됨에 따라 8,058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우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축산물 가격 변동 및 소비량 감소로 도비 보조금 감액 내시를 반영하여
8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살처분 보상금은 경기도 시군간 사업량 조정으로 변경 내시되어 3억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통제초소 운영 및 소득비용 지원 사업은 사업비 증감 없이 통계목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럼피스킨 등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비는 전염병 발생에 따른 긴급 지원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 시술비 3,500만 원과 체열비 1천만 원을 보조금 내시로 신규 계상하였으며 232쪽 동물보호센터 신축 공사는 폐기물 처리 비용 증가에 따른 4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3억 5,263만 1천 원이 감액된 335억 7,10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비료 품질 검사 재검사 실시로 검사 수수료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친환경 생태보존 재배 장려금은 도비 감액 내시로 인해 1,327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학교급식 지원은 예상 학생수 대비 실제 학생수 감소로 1억 4,3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도 도비 감액 내시로 1억 8천만 원이 감액된 20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고 계속비와 명시 2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0쪽 계속비 사업은 농업정책과 소관 포승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축산 반려동물과 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324쪽 명시 2월 사업입니다. 농센터 명시 2월 사업은 농업정책과 1건, 지도정책과 1건, 축산 반려동물과 4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평택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은 용역기간이 2024년 5월까지로 용역 준공 시기가 미도하여 9,500만 원을 명시 2월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도정책과 소관 농업인 교육관 건립공사는 12월 중 공사 계약 예정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20억 원을 325쪽 축산 반려동물과 소관 축산 ICT 용복감 사업은 외자물품 운송 지연으로 인해 4억 3,725만 원을 말산업 청년 인턴 취업 지원 사업과 야생조수 차단 사업은 제3회 추가 경정 예산 반영으로 인해 연내 집행이 어려워 각각 2,100만 원과 2억 4천만 원을 명시 2월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동물보호센터 건립 공사와 공정 간 일정 부분 간섭 문제가 발생해 하여 공사 구간과 공사 일정 조율을 위해 3억 1,745만 9천 원을 명시 2월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3개씩 나누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지도정책과 축산반려동물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심사안건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지금 3개과씩만 질의하는 거죠. 예. 그 예산이 상당히 좀 부족한 상황에서도 2023년도 저희 그 농업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 그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몇 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번에 그 예산서 문제로 해서 지금 기획행정위원회도 그렇고 복지환경위원회도 그렇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 오기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와서 문제가 좀 많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앞으로는 좀 예산서 올라올 때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오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5기로 끝나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그 예산 현황 부분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산출 내역서가 나오는데 산출 내역서가 5기가 나와서 산출 내역서하고 그 예산 현황하고 맞지 않을 때 이게 이제 금액 차이가 난다든가 이래 버리면 예산 현황은 또 이제 명세서에 그대로 이제 또 표기가 되고요. 그러다 보면 명세서를 가지고 이제 전체 예산을 이제 그 통과 금액들하고 삭감 금액들이 나올 텐데 잘못하면 이게 이제 전체적인 예산 틀이 바뀔 소지도 있어요. 실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기들은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다행스럽게 뭐 그 지금 농업기술센터 그 각 과에서는 좀 한 건이 나온 것 같아요. 한 건이 나왔는데 앞으로 좀 면밀히 살펴서 오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도 이제 말씀은 해주셨지만 지금 명시월들이 좀 꽤 나왔어요. 지금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그 해당되는 각 과들 2월 건수를 보니까 이제 99건이에요. 99건인데 제가 그때 행정감사 때도 좀 말씀은 좀 드렸습니다. 되도록이면 불용액을 최소화해라. 특히 이제 명시월, 계속비 뭐 2월, 사고 2월 뭐 당연히 무슨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그 2월금들이 자꾸 이제 나오게 되면 결국은 사업 예측을 잘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해년도에 그 2월금만큼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을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월금만큼 또 못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앞으로는 그 불용액들이 최소화되도록 특히 명시월 같은 경우는 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농업정책과가 한 건이고 뭐 지도정책과 한 건, 축산반려동물과가 그 4건으로 명시 2월이 좀 나왔어요.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겠지만 저희가 또 이 명시효를 삭감하면 뭐 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사업의 지장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좀 바라고요. 그 농업기술센터 지금 신규 사업이 총 몇 건입니까? 전체를 다 이제 작은 금액 빼고요. 1,000만 원 이상 신규 편성한 게 농업정책 같은 경우는 그 13개의 사업이 되겠고요. 13개요? 예. 저는 지도정 16건으로 나오는데. 그 이제 1,000만 원 이하는 좀 저희가 예.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제도정책과가 이제 4건, 축산반려동물과가 꽤 많습니다. 일단은 뭐 17건. 예. 예. 이제 기술보호과가 15건, 농촌자원과가 5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뭐 작은 것까지 치면 뭐 전체적으로 합쳐보면 한 71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1건 정도 되는데 뭐 지금 내년도 예산이 지금 상당히 세수가 좀 적을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다른 과들이 좀 신규 사업은 되도록 자제하도록 예산과에서도 아마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71건 정도인데 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신규 사업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만큼 나름대로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이 사업들이 명시 2월이 또 나오면 불용액들이 나오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을 하죠, 그렇죠?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예산들을 그 사업들을 우선순위들을 매기고 방향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그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을 보면 전략 목표 설정은 시군별 대부분 이제 1개 정도를 설정하라고 그렇게 돼 있고요. 뭐 정책 사업 목표도 설정하는데 1개의 정책 사업 목표는 예산 체계상 정책 사업 1개와 대응하라. 이제 이런 또 그 규칙이 있고, 단위 사업 설정은 예산 체계의 단위 사업과 일치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성과 지표 설정을 보면 측정 가능 정량 지표하고 결과 중심적인 지표 설정,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설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마 시행일이 2017년 9월 10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정책 사업 목표 수준에서 의도한 성과를 통합적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이 지표수는 원칙적으로 3개 이내로 한다고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이제 예의적으로 이제 뭐 3개 이상도 가능하긴 한데 지표수는 원칙적으로 이제 3개 이내로 하라라고 되어 있고, 가중치 그 부여 대상을 보면 그 하나의 정책 사업 목표에서 2개 이상의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뭐 핵심 지표하고 일반 지표 2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하라고 그랬고요. 가중치 부여 방법은 지표별 가중치는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하고 성과 지표에 가중치가 적정하도록 배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정책 사업 지금 인전 그 지표수를 대략 3개 이상 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저희는 좀 16개, 예. 6개에서 6개 과에 16개, 그렇게 그래서 돼 3개 있죠? 이내로 되어 예. 있습니다. 근데 일부 지금 국에서는 뭐 4개 이상 뭐 이렇게 나온 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이제 그 정책사항 목표를 6개 정도로 저희가 그 세워가지고 성과 지표수로 각각에 대해서 설정을 했고, 단위 사업수도 그렇게 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과 지표수가 총 16개고 단위 사업수가 30개예요,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지금 이제 정책 사업 목표 세워는 6개 중에서 353억 8,062만 7천 원 사업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건지 알죠? 목표 세워놓은 게, 그렇죠? 농식물 유통체계 강화 및 안정적인 먹거리 유통체계를 조성하여 건강한 소비자, 풍요로운 생산자, 가치 있는 먹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요 금액에 이제 대략 한 350억 정도가 제일 많이 지금 예산액이 들어갔어요. 왜 그런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조금 유통과 예.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을 통한 이제 정책 사업이 되겠고요. 그 저희가 이제 농산물 안전성 강화 인증 농가 이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이제 뭐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는 이제 부분들은 이제 공공급식이나 이제 그런 쪽에 가공 시설에 그런 쪽이 많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부서 내에서 요 성과 목표와 연관된 이제 사업 전체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구성비를 보면 일반적으로 볼 때 이제 정책 사업하고 행정운영 경비하고 이제 재무활동비들이 이렇게 있는데, 정책 그 사업 비율이 몇 퍼센트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전체 농업센터 전체 말씀하시는 예. 거죠? 네. 정책 사업 비율은 기술센터 전체가 99.2%가 되겠습니다. 예, 상당히 높죠, 그렇죠? 네네. 높고 각 과들도 이렇게 보면
대부분 그 정책 사업 구성비가 상당히 높아요. 높은데 그 중에서 그나마 지금 그 농촌자원과가 조금 전년도 예산액에서 그 정책사업 구성비가 92.26%였었는데 조금 떨어졌어요. 80%대로. 89.5%. 예, 그게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농촌 자원과 같은 경우는 농업 생태원 운영이라든지 이제 그런 쪽에 대시민 서비스를 하는 쪽이 있다 보니까 직접적인 이제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그쪽이 조금 이제 줄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뭐 행정운영비, 뭐 인력운영비나 기본경비, 뭐 재무활동은 거의 고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유동이 많지는 않 예산 자체가 예, 뭐 뭐, 단가 예, 인상에 따라 그렇죠. 생활 임금 인상에 예. 따라서 약간씩 거의 올라가는 비슷하게 편인 것 이제 같습니다. 갈 텐데 네.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삭감이 돼 버리면 당연히 사업 구성 비율이 낮아지겠죠, 그렇죠? 뭐 그런 영향도 있을 것도 같고 그런데 혹시 그런 영향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영향입니까? 그게 이제 저 농촌 자원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공 장비 네. 국도비 사업 내려온 게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이제 장비 쪽 그게 사업이 더 이상 없어서 그러니까 국도비가 좀 줄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32쪽에 보면 평택농업 희망 포럼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뭐 해마다 지금 뭐 1,000만 원씩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그 최근 3년간 추진 실적을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2020년도에 1,000만 원 예산액이 섰는데 집행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2020년. 2020년요. 예, 예. 2020년은 저희가 자료로 444만 원이었었어요. 444만 원. 그다가 이제 2021년도에 지금 이제 1,000만 원 배정됐는데 804만 7천 원이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늘어났죠. 늘어났다가 2022년도에 얼마인지 아세요? 2020년도는 849만 5천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도 예산서를 보면 2022년도에 410만 원이에요. 41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포럼 개최가 2번이었었고 운영위 및 이사위가 2로 돼 있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849만 5천 원으로 나오고 지금 포럼 개최 수도 틀리고 운영위 이사위도 틀리고 현장 견학도 틀려요. 이게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이게 이제 2023년도 보면 최근 3년간 추진 실적에서 2022년도에 그 나온 거 아까 제가 불러준 대로 그 책자는 네. 이제 저희가 자료 만들 때는 이제 보통 당해년도 10월 기준에서 하다 보니까 그 이제 11월, 12월이 이제 누락돼 있잖아요, 자료에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보면 510만 9천 원을 집행으로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11월, 12월에도 이제 포럼을 하고 이제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아니죠. 2020 집행이 되면 그러니까 2022년도 올해 자료에 보면 이제 849만 5천 원 집행된 걸로 돼 있는 것은 작년 연말까지 집행된 자료가 이제 더해지다 보니까 포럼의 수도 좀 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 되겠습니다. 이제 작년 자료에는 2022년 자료가 올해 2023년 자료처럼 아니, 10월까지 2023년도 본 예산에 그렇게 나왔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10월까지라는 겁니까? 예, 그렇죠. 예. 10월까지 계산을 해서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제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달까지 자료 작성 시점 이전까지 이제 자료가 되겠고요. 그러면 2023년 것도 역시 똑같다는 건가요? 그러면 2023년도 이제 2024년에 이게 또 틀릴 소지가 그렇죠. 있다는 틀려지죠.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2달 동안 한 내역이 이제 보완이 돼서 자료가 작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항상 최근 연도는 자료를 이제 다음 이번 달 이제 연말까지 자료를 예측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제 10월 현재 뭐 그런 식으로 끊어가지고 자료 작성하니까 약간 자료가 전년도 자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네네. 않으면 지금 거의 400만 원대 하다가 이제 800만 원대로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또 다운되는 형태로 가서 이게 왜 별 문제 없이 변동이 네, 이렇게 집행할 오나? 수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페이지 38쪽에 농업인 대학생 자녀 이자 지원금이 있는데 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500명한테 주는 겁니까? 지금 32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추진 실적이. 근데 그렇게 500명은 일단은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 그 예산을 수립을 하려고 해놨던 거고 혹시나 이제 누락되면 안 되니까. 근데 실적으로 보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놔버리면요 저희들이 좀 상당히 헷갈려요. 예를 들어서 500여 명을 가정에서 얘기를 해버리면 200만 원을 500명한테 준다는 가정에서 한 사람당 4,000원 쿨이에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실질적인 수요자 수에서 약간의 유동은 있을 수 있지만 32명 주는데 500명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표기를 해버리면 여기 계신 또 의원님들이 누구나 다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이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인원 거기에서 약간의 유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 지금 10배가 아니라 거의 뭐 20배 가까이 지금 그 명수가 지금 더 많이 잡아놨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 그 관련해 부분은 가지고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발견을 해서 우리 네. 직원들하고 이제 조율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 그렇게 500명으로 해서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직원들이 500명으로 정해져서 이분들이 어떤 그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500명으로 집어넣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계속 인원수가 감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인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500명이라고 해도 문제예요. 500명 다 준다고 해도 4,000원 꼴 줘서 뭐 그 주나 마나 줘이자 그렇잖아요. 이거는 내가 볼 때 현실성에서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고려해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정확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42쪽에 보면 오송강변 경관 농업 사업이 있는데 이게 한 번 이제 안 하다가 다시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면 올해는 그래도 좀 제가 이렇게 뭐 가까이 가서 보진 않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는데 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이게 지금 그 높이를 좀 높여서 지금 심은 건가요? 이게 예, 식재한 성토를 한 건가요? 상태에서 예? 그 기존에 이제 논에서는 작물 재배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성토를 한 상태입니다. 아니 전에도 성토를 했었는데 지대가 낮다 보니까 물이 자꾸 고이고 그래서 다 이게 썩어서 죽고 막 제대로 안 나고 그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건 이제 균평 작업을 그 잘 당시에. 못해서 이제 네, 그랬고요. 그래서 예. 조금 더 높여야 돼야 된다라고 그때 제가 한번 이제 질의를 균평 작업을 드렸던 것 같고 잘하면 이제 예, 골, 예, 골하고 두둑을 놓으면 그렇게 크게 된 문제 거죠. 없을 것 그 같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오더라고요. 예, 예, 예. 그다음에 그 페이지 50쪽에 보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게 이제 주민협의체에서 이제 제안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전에도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의 운영비에 대한 그 본래는 그 당시는 이제 주민들이 또 다 그 운영비도 부담해야 되는 상황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좀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법이?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은 뭐 저희들이 그 나중에 관리하는 주체 자체는 가면서 지금 포승업도 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그 우리 체육부서도 해당이 돼서 서로 이제 사전에 논의는 했었는데 결론은 안 났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운영비 자체는 어차피 시에서 나가야 되는 형태고 그러니까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조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뭐 만약에 그게 해결이 안 돼 버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주민들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취지에 맞게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속도가 보면 시간적으로 좀 촉박하지 않습니까? 이게 시간 연장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이제 그 주민들이 이제 바라는 사항들이 체육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설계하는 과정, 그다음에 그 녹지 비율, 그다음에 진입로 이제 그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시간이 늦어졌는데요. 또 이제 그 실무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뒤진 거는 아니라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진입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좀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좀 그 문제가 지금 이 문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기간상 이거 시설- 해결이 잘 됐습니까? 예, 시설 결정을 안 하고 일반 도로로 아마 이렇게 편입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수용하려고 토지주하고 네, 뭐 토지주도 협의가 된 겁니까? 예, 토지주도 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예. 그다음에 농민 기본소득 그 56조를 한번 좀 봐보죠. 그 지금 내역을 보니까 명수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경영체 등록하신 분들이 좀 줄어들었습니까? 일단은 신청하시는 분들이 여건상 이제 다른 데로 이주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가감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 때도 있고 또 늘어날 때도 있고 그래도 그렇습니다. 한 2천여 명 줄어드는 거로 돼 있네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최종적으로 일단 사사분기에 신청을 받아봐야지 되는 거고요. 그분들이 이제 3분기까지는 좀 누락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급해서 4분기까지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그 항상 의원님들이 좀 걱정했던 부분이 지금 매칭이 뭐 5대 5지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도에서 3대 7로 가다가 나중에 뭐 보조를 안 해주겠다 그러면 사실 시 입장에서는 금액 자체가 지금 크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항상 좀 대비를 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 국가 차원에서도 이제 전국적으로 아마 이게 다 안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국가에서도 아마 논의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도 충분히 그거를 이제 인지하고 있고요. 그 논의해 나가도록 하고 또 충분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74쪽 요건 내가 좀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벼 모짜리용 상토지원 이것 때문에 좀 민원들이 좀 많이 있었죠. 시민가이드 때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그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벼 재배 농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 관내 예. 농업인이 관내 소유한 농지에 한해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하고 들어서 있습니다. 자작을 하게 되면 내가 이제 농업 경영체만 등록을 하면 당연히 이제 뭐 그 상토 지원은 받을 수 있겠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타작일 때인데 이 타작을 그 임대를 놓는 토지주죠. 토지주가 등록이 돼 있고 반대로 그 임대를 받은 사람 실제 그 사람이 이제 실제 경작 그러면 그 위탁에서 사람이 경작하시는 분. 경작하는 네. 사람들이 등록을 못 하게 되면 이게 지금 현재 못 받잖아요. 이런 경우는 네, 현재 저희 이제 지금까지 예. 해줬었나요? 평택 시민에 한해서 이게 그 어떻게 됐습니까? 타지 이제 소유주에 대해서는 안 해줬었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관내 농업인에 대해서는 해줬습니다. 타작인 경우 쉽게 말하면 토지주가 이제 농업 저기 경영체 등록을 하고 그 실제 농사 짓는 사람은 안 한 경우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경우는 그 토지주 자체가 뭐 농업 경영체 등록을 안 한 경우 이런 경우는 지금 이제 사실 못 봤잖아요. 토지주는 아마 경영체 등록 다 했을 거고요. 전반적으로 농지법이 이제 96년도 1월달 개정이 되면서 그 실제 경작하지 않을 이제 안 하는 사람은 이제 농지를 소유할 수가 없고 만약에 이제 경작을 하게 되면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통해서 그분에게 이제 농지를 처분하도록 저희가 시에서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농지를 소유한 분들은 경영체 등록이 다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실제 농사 짓고 있는 분들이 땅을 빌려서 그러면 이제 그 토지주는 대부분 계약을 안 해주죠. 그냥 뭐 임대만 그 놓는 형태로 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직불금 문제하고도 또 관련이 있고 그러다 직불금보다도 보니까 이게 그 자체가 이제 불법이지만 91년도 그래도 1월 이후에 구입한 농지는 농어촌 공사 이외에는 이제 임대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글쎄 그런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아요. 지금 왜냐하면 그 남의 땅에 가지고 이제 짓는 분들이 이게 직불금을 저기 상토로 뭐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이번에 한번 그 일부 현덕
그 단체장님들도 가서 한번 건의하지 않았었나요? 여러 읍면에서 이제 건의가 들어왔었고요. 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이제 농업진촌들이 기본조례에서 정한 것은 12 순수 12 보조금에 대해서는 평택 관내 농업인이 관내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현재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관내 이제 타지의 농업인이 실제로 관내에서 경작하는 경우에도 지원 제외 대상이 되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의원님들이나 다른 이제 농업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한번 검토하는 쪽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 현재는 그 토지주가 평택 시민일 경우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다른 분들이 그걸 임대해서 쓰면 지원을 해주고 그렇죠? 아니, 뭐 임대 자체는 네. 원래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냥 그 경작을 하는 경우에 이제 변호사 아니, 같은 경우는 경작을 거의 하면 대부분 전부 위탁 본인 경우도 땅을 가능해서 가지고 예. 경작을 하면 당연히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평택 시민은 경시에도 예, 보면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평택 시민 땅을 빌려서 다른 분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상토지원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분이 경영체 등록돼 있고 그다음에 그 농지법에서 정한 대로 근데 이제 정당하게 대부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대차 한다 그러면 지원 가능합니다. 그 토지주가 예. 그 이분들한테 경시에 등록을 허가를 안 해요. 현 실정에 가서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이제 이게 그건 발생이 농지법 된다는 관련된 거죠. 문제이기 그게. 때문에 뭐 그래서 세세하게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임의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예, 되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그 토지주한테 강력하게 어떻게 무슨 제재를 주든지 뭐든지 해서 뭐 그 지금 뭐 임대를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임대인을 경작하시는 분들을 예?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경작하시는 분들한테 그 애초부터 그냥 그런 조건으로 해서 빌려주든지 무언가를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 농사 짓는 분들만 계속 지금 민원 놓고 좀 집행부도 사실 피곤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난 연도에 이게 불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저희들이 어쨌든 일부 읍면에서는 벌써 잡아가지고 일단 정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현덕이나 이제 포승 같은 경우나 안중 같은 경우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그냥 방치시켜 놓으면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됩니다. 일단은 저희들 직원들도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민원인들 당사자들 간에 엄청나게 소송이나 아니면 고발 고소 사건이 막 발생을 하고 지금 벌써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더 큰 피해를 안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막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대책을 좀 잘 세우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직불금도 뭐 부정수급하시는 분들 분명히 지금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지만 지도감독에서 일부는 걸린 데들도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사실은 문제가 파생이 될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관리 감독을 좀 잘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일부 이제 개발을 하는 지역에다가 보상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 거를 져놓고 실제는 경작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게 여기 사람들이 또 아니고 외부에서 그걸 땅을 빌려가지고 그런 분들 제가 전에 그 소장님 있을 때 한번 실태조사 좀 한번 해보라고 했었는데 내가 어디라고는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아마 대략 짐작이 갈 거예요. 가면 진짜 한 지역에 비닐하우스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니고 그거로 인해서 물론 철저히 가려서 보상은 해주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뭐 실제 경영도 않는데 뭐 보상이 나가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분양받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또 평택 시민들이 피해 볼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관리 감독은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도 이제 간혹 이제 뭐 빠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런 분들은 갖다 설치해 놓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이제 영농 지시를 하잖아요. 이제 원상복구 하든가 뭐 그러면 또 해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외부에서 그냥 외부에서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그런 부분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4쪽 그 무인헬기 공동방제 지원. 지금 현재 이게 1차까지만 되어 있는 거죠?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꿈맞이에 대해서 2차 방제까지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네, 시에서 50%고 농협에서 지금 20%, 자부담 30%입니까? 1차가?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게 전체적인 자부담이 이제 예. 그렇게 됩니까? 현재 보조 비율로는 그렇게 됩니다. 시에서 50%, 농협이 20%, 자부담 30%인데 그 농협에 따라서 그 자부담 자체도 농협 이제에서 이제 그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차는 좀 해주셔야 될 거, 2차까지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차만 하고 2차를 안 하니까 여러 가지 좀 민원들이 발생하는데 좀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3쪽에 보면 농업인 안전재 가입 지원이 있는데 이 안전재보험이 어디까지 해당됩니까? 이게 사고 나시는 분들 이렇게 보다 보면 뭐 해당이 안 된다, 뭐 한다 그래서 못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상해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질병 치료까지도 하고 그 중에서 뭐 입원비, 그다음에 병급여, 재급여, 유족급여까지 다 되거든요. 이게 농기계 사고 같은 거는 농기계 사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농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라든지 아니, 농작업 농작업이 아닐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동 중도 농작업으로 같이 이제 포함된다. 뭐 집에 와서 뭐 이렇게 넣는 과정에서 했다든가 뭐 아니면 그런 과정에서 하다 보면 이게 애매하던데요, 이게. 세부적인 거는 아마 운행 과정에서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고치거나 뭐 이런 과정에서는 힘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백육 쪽에 가로살 재배단지 지원이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거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정부에서는 이제 그 쌀이 남아 돌아가다 보니까요. 대체 타작물 재배하는 것들이 이제 뭐 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밀 같은 경우도 재배 한계가 있잖아요. 많이 재배가 되지를 않고 있고 그래서 가공 쪽에서는 굉장히 또 이제 쌀로다 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있는데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가루밀이라고 그래서 우리 가공에 특화된 쌀이 있습니다. 그거를 개발을 해서 우리 타작물 대신에 이거를 보급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평택에 한 378헥타인가 그렇게 배정이 됐어요. 근데 저희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한 100헥타 정도, 한 90헥타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90헥타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부 지원 정책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장려금을 통해서 좀 활성화시키려고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117쪽에 그 농업진흥지역 공고 및 도면 작성이 있는데 거기 산출 내역을 보니까 농업진흥구역 변경 해제 공고료 이 해제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해제가 되고 이제 해제 요건이 발생을 하면은요. 도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도면 작성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사항들이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구역인데 실제상으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토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 형태로 되어 있는 데들 뭐 이렇게 그 웃길리가 아니라 저기 청북 쪽으로 이렇게 안쪽 쪽에서 손프로스 쪽에서 가다 보면 그 산들 일부들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 그런 데들은 보면 그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산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 상황으로 가는데 이런 경우도 이게 해제가 안 됩니까? 네, 그런 사항들은 하나하나 할 수는 없고요. 뭐 여건 변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할 수 있지. 뭐 한 필지가 형상이 변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사항들 가지고는 힘듭니다. 그래서 여건 변화로 인해서 분명히 산반이 해배 미만 같은 경우 해제 요건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경기도에 건의하고 경기도에서는 또 농림부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제하고 있습니다. 그 한번 그 아까 그 기준주 좀 저한테 좀 자료 좀 나중에 좀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농업정책과는 좀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126쪽 소교량 정비 사업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그 포송 쪽에 보면 홍원교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아마 농어촌공사 구간인 것 같은데
일단은 그게 농어촌 도로로다. 일단 그때 당시 남양만 간척지 사업을 할 때 건설된 도로는 저 교량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그 농로로서는 충분히 구실을 하는데 일반 이제 차량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 요구가 조금 다리를 좀 폭을 넓게 해주고 다시 건설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여기를 다시 손을 대려고 그랬었는데 농어촌공사는 농로로서 충분하게 통행이 가능하고 농작업에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뭐 장기적인 검토 사항에서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말씀 들었고요. 요게 이제 농어촌공사에서도 일반 도로로 지정을 해서 다시 건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필요로 지금 했습니다. 거기를 지금 홍원교를 통해서 이제 포송 쪽에서 청북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주로 그렇습니다. 많이 넘어가는데 네, 이게 안전진단 같은 거 했습니까? 아니, 네 그때만 안전진단은 했습니다. 보면 상당히 위험해 보여요. 예, 이거 안전진단은 잘못하면 네, 그 대형 사고가 날 소지도 지금 다분한데 네, 그 안전진단 한거 예, 농어촌공사에서 아마 한 걸로 자료 알고 좀 있습니다. 받아볼 수 있나요? 네, 농어촌공사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네, 그럼 예, 자료를 좀 주시기 드리도록 바라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줬다 할까요?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